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왜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젠투고요. 오늘 함께할 감시자들은 미연뿐입니다. 오늘 이 신디의 늦잠 이슈로 저희가 오늘 단촐하게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신디가 좀 미리 써줬던 좋은 이야기들을 대독해서 함께 좀 풍성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면 이제 꽤나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집에서 쉬거나 또 일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명절을 맞아서 친척, 가족들 만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어른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기도 합니다. 어색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또 무엇보다 이 잔소리 때문에 그렇죠. 몇 년 전에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나와서 아직도 명절마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애인 있니 하면 10만 원, 결혼해야지 하면 50만 원, 취직했니 하면 25만 원 이런 식입니다.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려면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달라는 것 같은데요. 어른들은 왜 이런 잔소리를 자꾸 하시는 걸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지 스몰 토크 이야기까지 오늘 감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잔소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미연은 가장 듣기 싫은 명절 잔소리가 뭔가요? 저는 지금은 제 진로를 계속 여쭤보시는 게 조금 듣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생애 주기마다 밟아야 하는 스텝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이제 취업을 할 나이가 됐는데 그 취업 얘기를 여쭤보실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취업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4살 연상인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취업을 했더니 그 다음 질문이 결혼은 언제 할래? 여서 이제 그 질문이 저한테도 또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냅니다. 이게 진짜 생애 주기별로 네. 이 스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그때 정해진 그 잔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특히 친척이나 어른들이 잔소리를 하는 편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잔소리까지는 아닌데 이제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이제 전 좀 듣기 싫은 거는 남자친구 언제 데려올 거니? 연애 얘기. 그런 거? 그게 좀 장난으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그만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명절 때 조사를 하면은 설문조사를 하면은 가장 듣기 싫은 명절 잔소리 1위가 앞으로 계획이 뭐니고 특히 20, 30대는 외모 관련 이야기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좀 체형이 마른 편이다 하면은 먹고 살 좀 쪄야지 하고 반대다 하면은 왜 이렇게 살쪘냐 이런 잔소리가 명절마다 좀 듣기 싫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외모 얘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사촌 동생이 이제 성형수술을 했는데 명절 때마다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꺼풀 왜 만들었냐? 눈 원래도 예쁜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잔소리가 쭉 이어지는 거죠. 외모 지적이 좀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 사람한테 그 잔소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눈에 보고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정상성에서 좀 벗어나면 바로 지적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딱 그 바로 보이는 1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릴 때 이런 외모 자존감 같은 것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좀 그런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어른들이 도대체 왜 이런 잔소리를 할까? 저는 근데 이걸 고민하면서 좀 그런 듣기 싫은 말도 그냥 네네 하고 넘길 수 있게 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런 외모도 물론 그 내용이 정말 안 좋긴 하지만 그냥 어른들의 관심 표현 같다?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봐서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보니 손녀 조카가 어색한데 또 이렇게 큰 게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좀 해야겠으니까 그렇게 자꾸 보이는, 특히 외모 같은 경우는 딱 보이는 그런 걸로 이제 바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고모도 저를 보면 그렇게 자세 지적을 좀 하시거든요. 어깨 좀 피고 다녀라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딱 타이밍이 좀 어색해 하실 때. 근데 보통은 연장자가 먼저 말을 꺼내니까 어떻게든 구실을 찾아서 좀 가볍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염려돼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젠투 말대로 잔소리의 그 의도를 파악해보면 생각보다 밉다기보다는 걱정되는 게 조금 안 좋은 식으로 튀어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정말 진심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맞아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어른들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그걸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래서 듣기 싫은 이유도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최악의 잔소리 1위가 앞으로 계획이 뭐니였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이 질문이 싫은 이유가 사실 어른들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지 않다는 게 이유래요.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가 진짜 궁금하면 평소에 관심을 가졌거나 좀 말투라도 뭔가 신중하게 정말 고민을 들어주듯이 물어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모 지적 같은 경우는 그래 너무 별말 없이 별뜻 없이 한 걸 거야 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진심도 아닌데 자꾸 왜 나를 건드리는 그런 잔소리를 하지? 싶은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공감돼요. 맞아요. 명절 때 가보면은 그런 잔소리가 뭔가 진지한 얘기나 아니면 정말 나에 대한 너무 따뜻한 격려 이런 거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명절 대화 특이 살짝 대화 주제가 정말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맞아요. 제 얘기 한 20초 하고 다른 동생 얘기 20초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 잔소리가 정말 잔소리에만 머무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할지. 그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1위가 유쾌하게 반응하면서 넘어간다. 아니면 말없이 미소 짓는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좀 꿀팁이나 사실 우리가 방금 이해했듯이 어른들이 나쁜 의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잔소리가. 그래서 그런 좀 좋은 우리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좋은 의도를 살리면서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건 이 유쾌하게 그냥 반응하면서 넘어간다? 맞아. 아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아이, 그러게요. 하거나 아니면 말없이 미소 짓는다. 이런 거. 맞아요. 그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말없이 미소 짓는 게 제일 타격 안 받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게 정말 좀 나한테 타격이 큰 잔소리면 좀 유쾌하게 반응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언제 끝나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든요. 이게 저희 신디의 대독을 좀 하자면 신디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오히려 너무 진짜 와닿지 않는 그런 뚱딴지 같은 잔소리를 하면은 웃으면서 넘기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신디는 가치관이랑 너무 다른 그런 잔소리면은 반박을 좀 한다고 하네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고정관념에 기반한 그런 잔소리가 하면은 신디는 요즘 누가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나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대 지금 사회가 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진지하게가 아니라 웃으면서 넘긴다는 거. 그게 신디가 얘기를 해준 건데 이게 정말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또 너무 계속 말없이 듣고만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한때 좀 인터넷에서 돌았던 게 이게 좀 희화화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 어른들이 뭐 그런 생애 주기에 맞춰서 뭐 언제 취직하냐, 언제 결혼하냐, 뭐 옛날 네 나이면은 이미 결혼하고 애도 낳았다 이런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에서의 그런 좀 모두를 통쾌하게 했던 그런 반응이 뭐 그 어른 뭐 누구로 예시를 들까요? 뭐 만약에 고모부예요. 그러면은 예전이면 지금 고모부는 이미 뭐 돌아가셨을 나이다. 약간 이런 얘기가 돌아서 되게 좀 통쾌해 했는데 이거를 현실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좀 요즘에는 진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인터넷과의 현실과의 이런 선을 구분을 좀 못해서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게 유쾌하게가 아니라 진지하게 네네. 진지하게 고모부한테 진작에 돌아가셨을 나이잖아요. 이렇게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저는 이런 어른들의 잔소리가 스몰 토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너무 말없이 그냥 네 하고 넘기는 게 오히려 어른들을 무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러면은 서로 쌍방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잔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고 어른들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해서 이렇게 단절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를 또 안 하면서 뭔가 서로 기분 좋게 스몰 토크를 명절 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 스몰 토크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몰 토크가 좀 더 유연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좀 말랑말랑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어른들의 잔소리가 그렇듯이 먼저 말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특히 오랜만에 본 이런 손녀 조카들이 나이도 취미도 관심사도 다 너무 달라져 있고 나랑 지금 공감대가 많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다양한 주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런 듣기 싫은 명절 잔소리가 되고요. 그래서 좀 쉬운 방법으로 그냥 이 나이대에는 어때야 한다라는 고정관념대로 질문하는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한국이 스몰 토크를 잘 못하는,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 한국의 스몰 토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명절에서의 스몰 토크를 생각을 해보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잔소리로 표현하시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기성세대가. 그래서 저는 아까 젠투가 대독해준 신디의 말 중에 웃으면서 반박하는 게 이런 좀 경직된 스몰 토크를 풀어주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아까 젠투가 이제 요새 좀 진지하게 반박한다든지 아니면 진지하게 고모부한테 고모부 나이면 이미 돌아가셨을 나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잔소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팟캐스트 하면서 그 소통편에서도 박호가 한번 짚어준 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좋은 소통법인 것 같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몰 토크는 사실 대화 주제는 그렇게 상관없고 그냥 그 사람의 의도가 이 분위기를 풀려고 어떻게든 애쓰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면 좀 넘어가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교수님이랑 혹은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랑 수다를 떨게 될 때
막 갑자기 TMI로 본인 자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좀 과한 잔소리를 하시거나 이럴 때도 아, 지금 좀 어색하신가 보다. 혹은 아, 지금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저런 얘기까지 꺼내셨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편이긴 해요. 확실히 한국이 스몰 토크에서 세대별 차이도 나는 것 같고 맞아요. 음. 이게 근데 그 신디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준 내용을 보면은 신디는 스몰 토크를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뭔가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어렵기도 하잖아요. 신디가 말한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 스몰 토크라는 게 누구도 최대한 배제되지 않으면서 경험해봤을 것 같으면서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고 뭔가 사각지대 잘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디 생각에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본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고 좀 그래서 좀 이런 무례한 말을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고. 와, 저도 진짜 공감 가는 게 스몰 토크 하면서 특히 그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게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5명이서 모였는데 둘이서만 너무 내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둘이서만 아는 얘기를 하면 나머지 3명이 되게 무안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젠투가 말해준 것처럼 왜 명절 때 어른들이 그런 잔소리를 하는데 너무 한기로 듣거나 너무 반응이 없으면 그게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들을 무안하게 만드는 대화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인들이 스몰 토크를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자기를 너무 감추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자신을 내보이고 아, 나 요새 이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캐묻기 전까지 자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캐묻는 잔소리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미국은 자신을 PR하는 문화가 강하잖아요. 네네. 뭐만 하면은 나 요새 뭐 하고 있고 안 물어봤는데 다 말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명절에 잔소리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네요. 진짜 한국인들은 저도 그렇고 특히나 어색한 사이라고 한다면은 좀 저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대화가 이어지기 힘든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신을 좀 내보이는 그런 자기 PR에 대한 게 한국인은 요즘 특히 대화에서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즘 SNS나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자기 PR이 강해요. 오히려 자기를 내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충분히 뭔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화에서 그러기를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전문가들 의견도 청년 세대가 특히나 좀 이런 스몰 토크를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SNS나 그런 데서는 할 수 있지만 네. 요즘에 청년들이 이 스몰 토크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대면 대화에 좀 익숙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으로는 SNS도 그렇고 상황을 좀 충분히 파악하고 내가 드러내 보이고 싶은 부분만 충분히 준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면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미연은 이런 좀 스몰 토크가 어렵진 않은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그 통제가 저희 세대의 특징인 것 같긴 해요. 이게 대화는 좀 물 흐르듯 흐르는 맛이 있고 상대방이 제가 예측하지 못한 답변을 내놨을 때 좀 통통 튀는 게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저의 불안감을 좀 자극시키는 요소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콜포비아 같은 게 조금 있어서 네네.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전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010으로 온 전화만 받고 최대한 전화 피하고 문자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문자로 해결하고 이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불확실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건데 저도 통제 욕구가 좀 심한 편이라 그런 특징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네요. 젠투는 어때요? 근데 미연이 방금 말한 콜포비아도 비슷한 맥락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전화를 좀 무서워하고 피하게 되는 게 정말 용건 외에 다른 말을 할까봐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콜포비아이지 않을까. 그래서 문자를 하면은 딱 통제 가능한, 내가 예상 가능한 그런 말만 딱 하고 끝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스몰 토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잘 못해요. 이게 저도 통제가 저한테 해당이 되는 게 좀 저도 돌발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전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전주 택시 기사님들이 스몰 토크를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오. 거기가 좀 버스 타기가 힘들어서 택시를 좀 많이 탔는데 탈 때마다 되게 친절하게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근데 저는 좀 무례한 말이 오가지 않는다면 그런 대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나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딱 기사님이 바로 좀 이렇게 여행 오셨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제가 전주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이러는데 제가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없으셨구나.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정적이 되고 결국에 기사님이 요즘 다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잘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맞아요. 계획을 다 세워놔가지고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고 이후로 침묵으로 목적지까지 갔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도 이 스몰 토크를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딜레마예요. 통제를 선택할 거냐, 예상하지 못한 즐거움을 선택할 거냐,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이 전주 여행에서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노력하셨네요. 근데 정말 아직도 뭐가 좋았을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방금 미연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보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전주 팁 알려드릴게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했을 때 좀 짧게 있기도 하고 이미 다 찾아놔가지고 질문이 생각이 안 나네요? 라고 말을 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을 솔직하게. 맞아요. 그리고 그냥 다른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기사님께서 되게 계획적인 아가씨네 이러고 넘어가셨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좀 어떻게 말을 골라야 할지를 너무 생각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싶었나요? 맞아요. 어떤 말을 해야 좀 좋은 추천을 받을 수 있지? 근데 맞아. 너무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 이미 다 짜놨고. 그리고 딱히 남은 일정이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솔직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스몰 토크가 좀 쉬운데 솔직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몰 토크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꺼내면 사실 대처 가능한 건데 괜히 제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맞아요. 어려운 관계에서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대화가. 맞아요. 그 순간 좀 정적이 흐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른들은 오히려 청년 말고 기성세대 분들은 청년들이 되게 조심해 하고 그런 것보다 좀 발칙해 하는 거를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 되게 솔직하게 말할 때, 아, 이 친구 재치 있네 이러고 넘어가시고, 맞아요. 좀 당당한 걸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젠투 얘기를 들어보니까 솔직함이 큰 무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굳이 진짜 스몰 토크기 때문에 네. 굳이 뭔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너무 진짜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이것보다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스몰 토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스몰 토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스몰 토크를 시작하는 질문. 상대방의 기분을 물어보거나 오늘 옷 너무 예쁘다 이런 칭찬은 좋을 것 같고 저는 누군가랑 대화할 때 항상 작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큰 질문으로 키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친해져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면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주제로 얘기를 해요. 뭐 오늘 입은 옷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먹은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먹은 걸 알면 그 사람의 취향에 대해서 물어볼 건덕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냉면을 먹었다 하면 원래 면을 좋아하세요? 면이 밥보다 좋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 연애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또 연애에 대한 큰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항상 쿠셔너를 엄청 많이 끼워 넣어요. 그래서 뭐 부담스러우면 얘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물어봐도 돼? 이렇게 한번 던지고 상대방이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좀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근데 미연이 말한 그 쿠셔너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거에 저는 또 드는 생각은 진짜 부담스러우면 대답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인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제가 좀 그런 편인데 제가 전에 20살 때 독일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제 좀 싼 숙소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외국인들 다 이렇게 혼숙하는 그런 숙소에서 그냥 호스텔 같은 곳이죠. 그런 데서 묵게 됐는데 미국 여자가 그 또래였어요. 그냥 이제 저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 보이고 딱 봐도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하면 대답 안 해줘도 괜찮아. 근데 그거를 정말 진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계속 질문거리를 뭐라고 던지는데 근데 싫으면 대답 안 해도 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근데 저는 그 말 자체도 저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연습이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진짜 사실 스몰 토크 입장에서는 뭐 진짜 이거에 대한 대답을 꼭 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또 상대방도 그러면 나는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할래 라고 받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젠투의 그 독일 맞나요? 독일 네네. 여행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스몰 토크 할 때는 그 공백을 너무 어색하게 여기면 스몰 토크가 진짜 어색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 맞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저도 그런 편인데 이제 공백이 너무 어색하니까 계속 질문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에너지가 조금 없거나 아니면 내향적인 분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더 부담스럽게 여기시더라고요. 좀 참고 좀 공백을 즐기고 침묵을 즐기다가 하나하나씩 내뱉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 폭격해놓고 부담스러우면 대답 안 해도 돼. 이건 사실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젠투는 혹시 젠투만의 꿀팁이나 스몰 토크를 하는 방식이 있나요? 근데 저도 그냥 진짜 좀 공통적인 쉬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만만한 건 날씨. 맞아.
날씨 얘기 솔직히 하다 보면은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미연이랑 비슷하게 뭔가 옷 얘기? 이거 되게 잘 어울린다. 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진짜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음식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어느 정도 그래도 다들 취향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취미 얘기도 생각보다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스몰 토크에서 그래서 좋은 질문이 호불호가 안 갈리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취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취미의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보니까 싫어해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럼 또 대화가 힘들어지고, 반대로 내가 먼저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취미도 사실 많이 물어봤거든요. 보통 쉴 때 뭐 하냐. 근데 그게 제가 관심 없는 거면은 이제 정적이 되니까 그쵸. 취미도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TV 시청률이 20% 넘어갈 때야 솔직히 다 비슷비슷했는데 취미가 요새는 취미가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꺼낼 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더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취미에 대한 질문을. 맞아요. 그런 어려워. 진짜 시청률 그것도 맞는 게 요즘은 다 같이 보는 드라마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 요즘 구파트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본다고 했을 때 그럼 막장 안 본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로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좀 항상 통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네요. 취미나 뭔가 그런 관심사. 근데 이 신디가 이제 미리 얘기를 해줬던 부분에서 전 좋은 게, 신디는 질문을 많이 하면서 좁혀나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어떤 질문이 좋은지를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한 공통점이 없어서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는 이제 질문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또 다른 질문을 계속 하면서 공통된 걸 좀 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신디의 성격 같은 그런 발랄함이 느껴지는 대답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떤 질문에 리스크가 없다는 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좀 다른 것들을 많이 물어봐야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신디처럼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스몰 토크를 잘하려면 되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히려 교수님들이랑은 좀 친해서 이제 한 40, 50 넘어가시는 남성 교수님들이랑은 얘기를 잘 해요. 그리고 좀 제가 그분들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한 20, 30 되는 30 후반, 40 초반 이런 커리어 우먼, 되게 날카로운 여성을 제가 상대하기 진짜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쫄아서 젠투는 그런 게 있어요. 스몰 토크를 특히 어려워하는 대상? 근데 저도 미연이 말한 그 연령대의 여성들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저도 좀 약간 쪼는 것 같아요. 그 영역에서. 많이 안 접해봐서 그런가. 그리고 제일 공감대가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40, 50대 남성들이 오히려 좀 편한 이유는 아빠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빠처럼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엽게 봐주지 않을까? 이런 좀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도 딸이나 아들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있는데,
오히려 30대 이런 커리어 보면 공통점이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제일 만날 기회가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은근히. 이게 많이 접해야 좀 계속 부딪히면서 이 세대가 공유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그 공유하는 거에 접근하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알 텐데 많이 안 만나봐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꺼낼지 모르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쉬운 연령대는 저는 한 중고등학생인 것 같거든요. 제가 학원 알바를 되게 오래 해가지고 뭔가 진짜 그 나이 때는 정말 그냥 쉽게 질문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도 겪어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의 관심사가 어떨지 알기 때문에 되게 그냥 쉽게 친구 관계에 대해서 너 얘랑 친해? 이러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너도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가 되는데 진짜 한 6, 70대? 이런 분들은 저희가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좀 모르겠긴 해요. 맞아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20대 분들이 더 스몰 토크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고 더 통제 욕구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지금 좀 질문 위주로 얘기를 해봤잖아요. 우리가 네. 질문을 던졌을 때의 상황? 근데 반대로 우리가 스몰 토크 상황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의 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까 근데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한 것 같긴 해요. 그냥 담백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기? 그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미연은 먼저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어떤 태도나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좀 끌어가는 편인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좋은 습관인지 안 좋은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대화할 때 상대방의 분량과 제 분량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내보이는 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막 누군가가 저랑 친해지려고 질문을 던지면 일단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저도 상대방한테 엄청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대화 상대가 잘 통하는 사람들은 잘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제 대화법을 조금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너는 너 얘기는 안 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젠투는 어때요? 젠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는 편인지 아니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근데 저도 미연이랑 진짜 똑같은 게 저도 분량을 좀 맞추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내 얘기만 하면은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좀 저도 분량을 맞추려고 하는 편이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좀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과의 스몰 토크를 아까 고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도 사실 진짜 한 50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대부분 대화를 좀 끌어가 주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또 너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상황마다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스몰 토크가 있고 내가 좀 끌어가야 되는 스몰 토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대답을 좀 많이 말을 골라서 하는 편이고 제가 사실 어떤 답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한 이유가 진짜 그냥 제 고민이었어요.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 왜냐하면은 이게 한국인들이 다 저도 그렇고 좀 내보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스몰 토크를 할 때는 상대도 진짜 엄청 궁금해서 진지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선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게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저는 확실히 한번 감추기 시작하면 그게 좀 관습처럼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제 몸 안에. 그래서 제가 뭐 20대 초반에 감추는 대화를 많이 사용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정도 되면 자기 PR도 해야 되고 저를 좀 내보이는 대화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제가 너무 그 상황을 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젠투가 말했던 것처럼 대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뭐 제가 어느 정도 그냥 네네 이렇게 호응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화도 있고 아니면 제가 끌어야 하는 대화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끌어야 하는 대화를 조금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저는 전자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서 끌어야 하는 대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기를 엄청 좋아하거나 수다쟁이인 분들을 보면 진짜 말을 너무 잘해서 그게 부러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좀 고려하고 나를 좀 감추고 이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그런 상황에 나를 좀 많이 놓이게 하고 최대한 솔직하게 다 표현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말을 잘하는 법 같아요. 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네. 내보이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진짜 이 정도는 얘기를 어느 정도 해도 된다라는 그냥 그런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지금까지 얘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을 때도 그냥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솔직하고 좀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좀 어느 정도 내보여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스몰 토크가 진짜 좀 잘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런 스몰 토크가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추석 얘기로 돌아와서요. 듣기 싫은 잔소리 말고 이번 추석에는 우리가 어떤 대화, 어떤 스몰 토크를 해보면 좋을지 한번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 먼저 신디는 신디의 대독은 신디 얘기가 되게 좋아요. 어렸을 때 일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신디는 어쨌든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긴 시간을 계속 봐온 사람들이 모이는 게 명절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너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뭐 이래서 귀여웠고 이런 라떼는 토크가 제일 웃을 수 있는 주제라고 추천을 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명절의 의미이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항상 어깨동무 이렇게 태워서 어깨에다 저를 태워서 해주셨는데 제가 크고 나서는 저를 좀 어색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신디의 대화법, 그러니까 가족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화법에 추가해서 사진 같은 소품을 미리 준비하면 그 옛날 얘기를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옛날 얘기하는 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쵸. 사진 여러 개 미리 준비해놓고 이땐 이랬지, 이땐 여행 갔지 이런 얘기하면 좀 귀엽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 진짜 좋은데요. 사진 이렇게 해놓고 이거 기억나냐고 하면서 이 방법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젠투는 이번 추석 때 본가로 가시나요? 저 큰 집으로 가는데 저희는 아마 고모까지 해서 정말 대가족이 다 모일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 어렸을 때 일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잔소리와 스몰 토크를 감시해봤습니다. 잔소리도 사실은 어른들의 애정 섞인 스몰 토크가 아닐까요? 물론 그 내용이 서로를 배려하고 모두가 기분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스몰 토크의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관찰하고 구체적이고 열린 주제로 이야기하는 연습, 저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연휴엔 말랑한 주제 하나 준비해 두시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얼굴 본 어른들, 사촌, 조카들을 반갑게 인사하고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